안녕하세요. 아이를 바꾸는 시간의 닥터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과 GMO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아마 GMO 하면은 이게 몸에 해로운지 괜찮은 건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폐 스펙트럼의 정의를 내려야 될 텐데요. 자폐 스펙트럼은 일단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ADHD를 지닌 아이들의 한 50%가 틱 증상을 지니고 있고요. 또 틱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한 80%가 또 시지각의 문제, 또 사회성의 문제, 또 강박증의 문제, 또한 자폐로 불리는 아이들이 또한 이런 사회성, 시지각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질환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제 자폐 스펙트럼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그런 케이스가 다양한데요. 뭐 학교에서 너무 산만해서 돌아다녀서 이제 지적을 받는 아이, 뭐 운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뭐 이렇게 율동을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 뭐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좀 이기적인 면을 보여서 그 친구들과 이제 서로 친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눈을 깜빡거린다던가 바깥에 좀 건조한 날 밖에 나가서 킁킁거리던 이런 다양한 그런 문제들로 이제 찾아오시죠. 이 타임라인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 1970년도 때만 해도 자폐라는 것은 너무 보기 드문 질환이었습니다. 어떤 스토리에 의하면 병원에 만약에 자폐 아이가 방문을 했다 하면은 그 주치의가 그 주변에 있는 인턴들을 다 모아서 오늘 이 아이를 꼭 봐야만 한다. 오늘 이 아이를 관찰을 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평생 못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2011년 고양시에서 5만 5천 명의 5살에서 12살이 되는 아이들을 실제 학교에 가서 설문지로 조사를 해본 바 이 자폐 스펙트럼 폭 안으로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이 2.64%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의 그런 나라들, 독일과 프랑스의 0.5%에 비교해서는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죠.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요. 그 MIT의 스테페니 세네프의 교수에 의하면 203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절반이 이 추세로 증가를 한다면은 자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마치 감기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추세를 보인다라는 것이죠. 글리포세이트가 그럼 무엇이냐? 이 1950년이 됐을 때요. 스위스에 있는 헨리 말틴이라는 화학자로 인해서 이 글리포세이트는 최초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개발 시에는 파이프를 청소를 하는 세제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킬레이션이라는 효능을 가졌거든요. 이 킬레이션이라는 것은 미너럴과 이런 중금속을 이렇게 움켜쥐는, 이렇게 마비를 시켜놓는 그런 효능을 바로 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파이프가 녹슬었을 때 글리포세이트를 뿌렸을 때는 그게 청소가 이제 잘 되겠죠. 이어서 1974년이 됐을 때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이 글리포세이트를 우리가 제초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라운드업이라는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운드업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요. 이 굉장히 광범위한 식물에 활용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자기가 곰팡이나 균에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미너럴이며 뭐 망간, 이런 셀레니엄 이런 성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미너럴들이 이제 킬레이션을 통해서 사용이 안 됐을 때는
그 식물이 더 이상 살아남질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식물이 자기가 성장을 하는데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식물 자체가 이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96년이 돼서요, 제초제를 개발하고 판매를 한 이 몬산토 회사에서 GMO 옥수수와 GMO 콩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초제를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GMO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것이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소비자한테 여기 유기농 옥수수가 있고 반대는 오른쪽에는 이 GMO 옥수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렇게들 말하세요. GMO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에 비해서 더욱더 알맹이가 크다. 예, 수확량이 더 많다. 그리고 어쩌면 추운 날씨에도 자랄 수가 있다. 예, 그런 답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하지만 GMO 옥수수와 유기농 옥수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글리포세이트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996년이 굉장히 티핑 포인트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90년 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만약에 옥수수 밭에서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은 일일이 그 잡초에다가 제초제를 이제 뿌려야만 하죠. 이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96년 이후로부터 우리가 GMO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놨을 때는 간편하게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서 농약을 갖다가 이렇게 마구잡이하게 뿌려도 옥수수는 살아남고 그 잡초는 이제 죽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더 효율적이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도 물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똑같은 땅덩어리에 1996년 한 해로 넘어가면서 뿌려진 글리포세이트의 용량이 50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50배가 한 해에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선 참고를 해 두시고요. 2014년이 됐을 때 낸시 스완슨이라는 과학자가 우리가 글리포세이트와 그 미국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들과 연관이 있나라는 것을 이제 더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 보시는 그래프는요,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인해서 그 해 사망을 한 사람들이 여기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전자 변형이 된 옥수수와 콩이 이제 심어진 양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은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그 옥수수와 콩에 심어진 양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참 의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97년 좀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한 해에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것이 그럼 알츠하이머 질환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이었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로 90년도 중반쯤이 돼서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이 당뇨 또한 이 90년도 중반에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초록색 선은 1980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의 그 트렌드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장염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케이스도 90년도 중반에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치매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자폐 또한 90년도 중반이 돼서야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그 R equals 0.9972라는 수치가 보이시죠? 이 수치는 상관관계의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21가지의 이런 그 현대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질환들과 글리포세이트의 그 상관관계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2가지의 질환을 제외를 하고 모든 질환들이 0.90의 상관 수치를 넘어섰습니다.